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통상임금 판결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설까지 흘러나오면서 지금 자동차 업계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5대 완성차 업체 사장들이 정부에 각종 애로사항을 털어놨는데요.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부터 명확히 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위기에 몰린 자동차 업계가 정부에 가장 먼저 요청한 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으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기아자동차만 1조 원 규모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임금 법정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그것만 부탁드렸습니다.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도 통상임금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지금 기업의 경영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아니라도 지금 자동차 업계는 사면초가입니다. 사드 배치 관련 보복과 반한 감정 선동에 현대기아차의 상반기 중국 판매량은 반토막 났고 지난달엔 밀린 납품 대금 탓에 부품 공급을 못 받아 현지 공장 4곳이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한미 FTA 폐기설까지 흘러나오자 한숨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미국 시장 판매가 부진한데 없어졌던 관세마저 되살아나면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중장기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위기를 넘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폐기 발언에 이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경제계에도 아문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가계부채 증가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던 터라 우리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9월의 첫 번째 일요일, 우리 경제계에 두 가지 충격적인 악재가 날아들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일 오전,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단 우리 정부와 경제계는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FTA 폐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 술렁였습니다. 그 후로 몇 시간 뒤, 이번에는 북한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함경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제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한국의 신용 위험도를 높여왔던 터라 우리 경제계는 또다시 긴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부정적 요인이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고용과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날아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과 북한의 핵실험 소식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올해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신입과 경력사원 채용 규모를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를 통해 매출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209개사 중 52.6%가 올해 예정 채용 규모가 작년과 비슷하다고 답했고 22%는 작년보다 많다고 답했습니다. 작년보다 채용을 줄인다는 기업은 19.1%에 그쳤습니다. 한편 지원자의 출신 대학과 전공 등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는 29.7%가 이미 도입한 상태였지만 49.3%는 도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체국 업무량이 늘어난 지역에 집배원 282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통해 하반기에 100명의 집배원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집배 부하량 시스템상 부족한 인력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182명을 더 늘려서 총 282명을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본부는 집배원 증원으로 업무량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들의 근무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무 여건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파는 상품을 클릭 한 번으로 받아보는 해외 직구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마약 성분이 들어간 대마 오일이나 양귀비 씨앗을 건강에 좋다고 함부로 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배송된 택배 상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인천 세관으로 들어옵니다. 전자제품부터 건강식품과 화장품까지 해외 직구가 1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세관원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엑스레이를 통과시켜 수상쩍은 상자 하나를 걸러내 뜯어봤더니 대마 오일 한 병이 발견됩니다. 해외 직구족들이 사들이는 물건이 다양해지면서 대마 오일과 양귀비 씨앗 등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되는 건강보조식품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인천 세관에 적발된 대마 오일은 38건, 양귀비 씨앗은 27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알려져 반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품에 따라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잘못 샀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마약 성분이 들어간 제품인 걸 알고 산 게 드러난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약류가 함유된 대마 오일이나 양귀비 씨앗을 장기 섭취했을 경우에는 마약류의 특성인 여러 가지 의존성이나 금단 증상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대마 종자 오일과 마약 성분이 있는 대마 오일을 혼동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면세점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인천공항 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사업권을 포기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인천공항 면세점 업체들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롯데가 사업권을 포기하면 다른 면세점들도 인천공항에서 대거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은 감소한 반면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지난 7월 여행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서비스 수지 적자는 32억 9천만 달러로 작년 7월 기록인 15억 8천만 달러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휴가철 해외여행 증가 탓에 해외 수지 적자가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절반가량인 17억 9천만 달러에 달하며 월간 단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수지를 모두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7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7월보다 11억 5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임 본부장은 지난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현장 과학자들이 실감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자를 믿고 주는 연구비인 그랜트 시스템 등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본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연구개발 예산의 심의, 조정 등의 예산 권한이라며 조만간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게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기능인재 발굴의 산실이자 국내 최대 숙련기술 축제 장인 제52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이 지난 4일 저녁 7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1일까지 8일 동안 전국 1,901명의 선수들이 50개 직종에서 열띤 경기를 펼칩니다. 자연과 문화의 섬, 기술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66년부터 시작된 전국 기능경기대회 역사상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돼 제주 기술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뜻깊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서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연봉이겠죠. 어디에서나 넘치는 업무량, 그러니까 높은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심리 때문일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핫키워드에서 소개했듯이 직장인들은 늘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구보나 캐스터 말대로 연봉만이라도 높게 주는 회사를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의 연봉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업 경영성과 평가 업체인 CEO 스코어에서 국내 500대 기업 중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334개 업체의 작년 직원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평균 연봉 1위의 명예를 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통념상 대기업 중 하나였지 않을까요? 네,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평균 연봉을 가장 높게 주는 회사는 여천 NCC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아, 여천 NCC요. 시청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의 회사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여천 NCC는 석유 화학 분야의 알짜 기업인데요. 지난해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1,99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015년 평균 연봉이 1억 740만 원이었으니까 증감률도 11.6%가 되는 셈입니다. 사실 석유업계에선 여천 NCC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데요. 석유업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임금과 복지가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초봉도 4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높은 연봉과 복지 덕분에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서 평균 근속 연수가 19.5년으로 매년 국내에서도 직원들이 가장 오래 다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순위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직이 잦은 요즘 같은 시대에 20년 가까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뜻일 텐데요. 높은 연봉과 복지까지 보장이 된다면 정말 공기업이나 붙여지는 별칭인 신의 직장으로 불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석유업계에서 여천 NCC가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천 NCC를 포함해서 국내 평균 연봉의 1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보면 모두 석유나 화학업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석유화학 분야의 회사인 하나토탈의 평균 연봉은 2015년 1억 400만 원에서 10.6% 오른 1억 1,500만 원을, 또 3위를 차지한 GS칼텍스는 9,990만 원에서 1년 새 무려 13.2%가 올라서 1억 1,310만 원을, 또 4위에 오른 대한유화는 평균 연봉 1억 700만 원에서 4.7%가 올라서 1억 1,200만 원을 받은 거죠. 네, 석유 화학업계 연봉이 높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높은 편인 줄은 몰랐네요. 특히나 평균 연봉의 1위부터 4위까지를 모두 석유화학 관련 기업이 차지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석유화학 관련 기업을 제치고 5위에 오른 회사는요, 이 보험업계에서도 알짜 기업으로 통하는 코리안 리제보험이었습니다. 2015년 1억 700만 원이었던 평균 연봉에서 3.7%가 올라서 1억 1,100만 원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6위는 다시 석유화학 관련 기업이 차지합니다. 바로 S-오일이 9,730만 원을 받던 평균 연봉에서 13.9%가 올라서 1억 1,000만 원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지난해 석유화학 관련 기업이 평균 연봉의 상위권을 모두 휩쓸었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전자나 혹은 현대자동차가 상위권에 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 1억 100만 원을 받던 평균 연봉에서 5.9%가 올라서 1억 7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평균 연봉 8위에 올랐고요. 현대자동차는 2015년 평균 연봉이 9,6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지난해는 9,400만 원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2.1%가 감소를 해서 평균 연봉 20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같은 자동차 업계의 기업인 기아자동차 역시 2015년 평균 연봉 9,700만 원에서 1%가 감소를 하면서 9,600만 원을 받게 돼서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에서 유독 감소폭이 있었네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직원 평균 연봉이 2015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지만 급여와 관련해서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연봉이 동결되면서 2017년 직원 평균 연봉 순위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의외예요. 네, 그런데 사실 연봉 순위를 볼 때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는 조사라도 연봉 순위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봉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회사 연봉을 이야기할 때 보면 기본급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해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만 기준을 달리해도 기업별 순위는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같은 직급이라고 해도 성과급이 달라지면 같은 회사 안에서도 매년 받는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직장인들에게 성과급이 연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자면 매년 사업부의 성과별로 목표 달성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부의 실적을 바탕으로 최고 기본급의 100%부터 최하 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과 이익이 나면 그에 따른 초과 이익 성과금이라는 것도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사업부별로 연봉 액수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본다면 그 회사에 직접 들어가기 전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연봉 순위는 단순한 참고밖에 되지 않겠어요. 결국 결론은 신념에 맞춰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되는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알려드린 연봉 순위는 단순한 참고 사항에 지나지 않지만 하반기 구직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회사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물론 연봉만으로 회사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회사를 고를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고용플러스에서는 앞으로도 하반기 채용을 위한 알짜 정보를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